시황센터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 시그널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943으로 1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17포인트, 1% 정도 상승한 195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10거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2,6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4일 만에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개인도 1,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1.8%, 2% 정도 상승하면서 136만 5천 원입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특히 부품주의 흐름이 더 견조한데요. 현대모비스가 2.1% 상승한 28만 3,500원입니다. 또한 포스코도 2% 상승 오르면서 32만 8천 원, 기아차는 0.9%,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2.7% 빠지면서 27,850원인데요. SK하이닉스는 기관 매도에 5일 만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화학주 LG화학은 2%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고 삼성생명도 1% 상승한 10만 1,000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30선이 조금 모자란 수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리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전일 대비 한 2.6포인트 정도 상승한 528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한 120억 원 정도, 기관은 4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13억 원 정도,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또한 개인도 동반 한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은 1.2% 상승한 5만 700원. 오늘 서울반도체 흐름이 좋은데요. 4.4% 상승하면서 4만 원대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습니다. 38,950원인데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사흘 만에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2.5% 상승한 34만 8,100원. 파라다이스는 강법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나흘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상승한 다시 만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9,850원. 파트론은 2.7% 상승한 17,000원인데요. 파트론이 최근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락하다가 나흘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오늘 2원 90전 내린 1,091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에 대한 제한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50전 하락한 1,09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00원 선이 하향 돌파가 단기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이 강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레인지는 1,090원에서 1,098원 정도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보셨고요. 오늘장 시장 이야기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95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이 금일에 러브콜을 굉장히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거 없이 모두 순매수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선물 역시도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특이한 것은 너무 상방으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콜 옵션을 좀 매도하고 있고요. 풋 옵션도 매도, 양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포지션 자체로 봤을 땐 너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뭐 전문가들 대부분이 좀 예상들을 하는데 이번 달 전체적인 변동성 정세라고 하는데 장중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외국인과 대비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순매도를 보여주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충돌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당연히 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뭐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너무 맹목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이 운수장비 업종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업종이 이 일본 최대 경쟁국인 일본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틈을 타서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엔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완성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자동차 업계 좀 화색으로 좀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운수장비 업종, 특히 자동차 업종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 거기다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완성차 업체보다는 국내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부품 업체 그리고 뭐 타이어 업체들까지 오늘 굉장히 좀 계속 이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 좋다,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상단에 대한 매물벽 이 부분에 대한 도전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물론 2,000포인트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횡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매물벽에 대해서 일단 도전에 대한 과정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단에 걸려있는 매물벽들이 뚫린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은 그 이후에도 늦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운수장비 업종의 흐름이 견조한데요. 특히 부품주와 타이어 업종도 좋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역시나 이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다가 이 사실 운수장비 업종 내에 또 조선 업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 업종도 좋지만 조선 업종도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 업종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있고 조선 업종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 피팅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방 업체들이 좋기 때문에 후방 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주가의 반응이나 속도는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에서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품 업체들을 좀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는데 일단 중국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일단 뭐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 차질이 있다 없다 뭐 굉장히 갑설을설들이 많지만 일단 오늘 주가만 보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이 되는 종목들, 뭐 크게는 삼성전자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DM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에 레일들이 좀 화재가 나면서 뭐 장비를 재차 좀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가 좀 나오는 대로 판단은 해야겠지만 뭐 장비 업체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쪽이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중소형주 쪽으로 재차 좀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 업체들이 조금씩 기지개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 4분기를 대비한 바이오 업종 피킹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진 바이오 업종들, 뭐 예를 들면 CTC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조금 시액 편입을 하시던 아니면 조금 망설이시더라도 관심 업종에 분명히 추가는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 업체들 한 번은 좀 상승이 재차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와 바이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정리해 주셨고요. 나아가서 오후장 어떤 점에 주안점을 줘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그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를 외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모두가 좀 장이 오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지수가 고점을 말할 시기는 아니겠지만 일단 너무 많은 긍정성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에 외국인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뭐 현물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번 달이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과 옵션 포지션은 꼭 좀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장중의 변동성이 좀 결정될 수 있는 현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뭐 업종별로는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종,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중에서 이 두 업종이 가장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소형주도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중소형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은 좋았지만 수급으로 인해서 좀 무너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소형주의 매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더라도 변동 속에는 대비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 등 여러 변수는 남아있지만 시장은 좀 강하게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에서 위로 올라서면서 195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3거래 맞는 매수로 돌아오면서 530선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별로도 이슈가 많은 날이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주 흐름과 또 자동차주 관련주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죠.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1619번, 013-3366-0110번 열어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주 움직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선물왕 투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은 매수로 대응하자 다만 255 이상은 오버슈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의 매도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4천 개가 넘게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완전히 뽑아내는 패턴 속에서 미결제 증강까지 유도를 시키면서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 거의 고점에 이제 만기 이벤트를 앞두는 고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은 수급까지 확산시키면서 주가 상승을 유지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잡는 바에 기관계의 매도와 개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투신 역시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확산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특히나 옵션 시장 쪽에서의 콜옵션은 영향력이 없지만 풋옵션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 110억대입니다. 시장 하방 쪽으로 베팅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의 콜옵션의 강화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을 지나고 난 오늘장에서 개인들 출발과 함께 풋옵션의 속도가 매우 급속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쪽의 포지션 자체가 거의 다 구축이 됐다. 시장은 외국인들 부분이 끌고 올라가는 패턴이지 개인들 수급에 대한 엇박자는 눈으로 보이는 속임수 페이크일 뿐이지 외국인들의 구축 상태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만기 결제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결제값 중에 하나로 반드시 시장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현재 그 기준 속에서 위쪽 상방이 마지막 슈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일부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모습까지도 그런 모습이 조금 패턴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수급의 상황을 보면 무조건 상방 가는 게 맞다. 그러나 SK 하이닉스 하나의 비중,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부분은 문제점이 되지 않으나 이 부분이 시장의 위축 심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초반부에 갈자를 제대로 못 찍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거의 원웨이 상방 쪽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장 출발과 함께 비차익 쪽에서 매도 우위가 확산이 되었고 차익 역시도 매도 압박 부분이 소폭이지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시스 놀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동시만기입니다. 12월 물로의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는 표현을 좀 써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베이시스가 중요한데요. 그로 인해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면서 비차익 쪽에서 먼저 땡겨주기 시작했고 또한 차익 쪽에서 역시 드라이브 자체를 우상향으로 열어주면서 바스켓 비어있는 부분의 일부를 소폭이지만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방이 좀 열렸는데 참 신기하리만큼 제가 생각했던 최고점의 상단을 안 찍었습니다. 오차 범위도 0. 얼마 되지 않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고점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 이제 오늘장 시황관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만약 그 고점을 찍는다라면 저는 결론적으로 매도 시그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가 확대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막판까지도 이제 황금 라인 위쪽에서는 매수만 보시는 게 좋은데 어제 황금 라인을 알려드렸지만 저라면 여기서 매도 때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승부수가 나왔죠. 어제도 분명히 오후장에 한 땀 한 땀 또 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익으로. 자, 그 속에서 합성 포지션 대비해서 단기 최고점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일봉상에서 제가 너무나 웃겼던 것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여기서 뒷북 때리나요? 대세 하락론 나오고 엄한 소리 했죠. 시장 그냥 뽑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247대부터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252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점입니다. 싼 거니까요. 그 옆에서 깁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또 조정 얘기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지금은 시장 기술적 분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기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머니게임, 심리게임과 머니게임이 지배하는 시장이지 기술과 스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주식 승천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런 저런 회의들을 좀 할 때마다 가끔 전략을 잡는데 이 위에 상단 이제 거의 조금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칼럼 속에서도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기술적으로 잡아내기가 어중간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고점이라고 얘기할 자리가 하나가 나온다. 그건 뭐 어떻게 할까요? 찍고 내려오니까 거기가 고점이었구나 할 겁니다. 뒷북 그만 때리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조심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5.70 오전장에서 이제 255점대가 상단이다 거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시그널은 이제 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초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는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의 1차 구축은 완벽히 전투태세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일 오후장부터 출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는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보자. 만약 만기주에 다음 주부터 큰 그림의 엄청난 것들이 터지게 된다라면 그건 일회성적인 이벤트일 뿐이지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부분을 잘 챙기신다라면 추석에 아마도 두둑한 한가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장의 마지막 황금 라인은 254.2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황금 라인을 일단 오픈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뚱걸스가 나옵니다. 뚱땡이 걸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양봉뚱땡이, 음봉뚱땡이 나오는데요. 자, 아침 초반에 좀 못난이 뚱땡이라면 우리 숭뚱뚱땡이가 나왔습니다. 숭뚱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두 번의 숭뚱으로 인해서 뭔가 이탈을 만들 것으로 속임수가 좀 나왔는데 수급이 양호하게 버텼고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도래될 수는 있었지만 유지가 시켜주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숭뚱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축에서 이제 양봉뚱땡이라고 하면 유뚱땡이가 나옵니다. 유뚱이 나오는데요. 유뚱은 조금 말랐습니다. 유뚱은 조금 말라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에서 위의 폭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높이 자체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확정 신호를 254.20 그리고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을 올라타면서 위로 치기 시작합니다. 훼손을 안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황금 라인을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다. 황금 라인의 위에선 매수, 밑에선 매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런 관점이니까 우리 또 그럼 뭘까요? 종가상 이 황금 라인을 이탈하나 안 하나만 핵심적으로 보시면 추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찍어야 될 정확히 모두가 다 잘 확인하고 있어야 될 고점은 아직 안 찍었다. 주쌤이 보고 있는 고점도 오차범위 거의 없다. 오픈될까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자, 고점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황금 라인에 붙여서 매수를 잡고 일가라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 수급 모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학습 효과의 문제점도 도래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놓고 본다라면 현재 기준에서 함부로 어제처럼 빠르게 매도는 때리지 말고 매도를 때릴지라면 마지막 2시 넘어서 한번 체크해서 때릴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황금 라인에 오전 황금 라인에서 오후 황금 라인까지 우상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수를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오후장 너무 매도 쪽에 예측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고점 안 찍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부터 오후 2시 넘어서 2시 한 15분, 18분 정도까지는 눌림 매수 쪽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 뚱걸스들의 모양으로 인해서 야간 선물 시장인과 주간 선물 시장 모두 다 뚱걸스들의 포지션 그리고 그 깊이, 높이, 그 다음에 넓이를 가지고 시장의 영향 지배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 라인은 254.20 자세한 전략 샘플러스에서 김도영 멘토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 어제 조정 이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탑픽츠부터 테마주까지 자세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특히 좀 종목별로 이슈가 많은 장입니다. 오늘의 탑픽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도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네. 서울 반도체고요. 또 다른 종목은 화학 섹터 중에 이수화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 반도체. 일단 오늘장에서 5% 가까이 한 39,00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배경 궁금합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LED 쪽 섹터에 대해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쪽의 매수가 견조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광효율 성능이 20% 정도 향상된 LED 조명을 모듈을 좀 개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기적으로 매수 기조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6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그 전에 이수화학도 오늘장 탑픽주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좀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네요. 예, 이수화학 같은 종목은 일단 네. 화학 섹터 중에 거의 움직임이 없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의 수혜주다라고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작년도 보시게 되면 리움쿠첸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거에 저희 우리나라 쪽에서 70년대나 80년대 초반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코끼리 밥솥이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출장길을 떠난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항상 돌아올 때 코끼리 밥솥을 좀 사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상을 했을 때 리움쿠첸이 상당히 좀 연관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산업단지에 공장이 좀 건설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좀 맞춰보게 된다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세제의 원료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전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탁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소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세탁기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과 함께해서 연결해서 본다면 세제 판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릴 부분들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은 투자해볼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까지 점검 받아봤고요. 좀 자세한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앞서 서울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가가 39,000원. 현재가에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네네. 조정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39,050원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낙폭이 좀 있었던 흐름들이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 추세 때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38,500원권역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는 38,5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수화학도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이수학은 좀 다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120개월 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올 자리 때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놓고 난 이후에 박스 상단권역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배열권역이긴 한데요.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21선이 어느 정도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캔들에 대한 이중바닥을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중바닥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일단 역배열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16,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재가부터 16,000원까지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은 서울 반도체와 다르게 16,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어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의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중국 공장에 화재 소식이 있었죠. 개장 직후 4% 넘게 급락세가 나오다가 2%대로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그동안 외국계 매도로 주가가 부진했는데 어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계 매수세가 좀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위에 오른 종목은 벽산건설. 부동산 매각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광토건인데요. 뚜렷한 이유는 없는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선 모습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11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중 매수 가능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고민을 좀 했습니다. SK 네. 하이닉스가 날까 아니면 셀트리온이 날까 그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을 좀 먼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하한가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53,000원권역에서 54,000원권역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결정을 지을 부분들인데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부분들은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7만 주가량 일단 매수에 유입된 모습들이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는 61선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척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오늘 종가 무렵까지는 좀 지켜보자, 관망을 해놓고 난 이후에 종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그 부분들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 정도 보게 되면 약 56,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부분들은 하락폭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그 자리대가 약 56,000원대가 진입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49,000원 정도가 된다면 49,500원에서 49,000원 정도가 된다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볼만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셀트리온 점검 받아봤는데 SK 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분들은 오늘장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네. 좀 동반을 해주면서 지금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단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고점권역을 쉽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대의 상단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박스권역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초가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짧게 손절을 잡고 접근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과 SK 하이닉스 좀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는데 좀 반대로 이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면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전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관리 종목이죠. 벽산건설, 남강토건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광토건과 벽산건설 등 투자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테마주 가져오셨는지요? 예, 오늘 준비한 테마는 주초에 말씀드렸던 로봇 테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주. 일단 최근 흐름이 상당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배경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창조 경제에 대한 부분들 37조 원을 네.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동부로봇이나 유진로봇,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정부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책 부분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지만 큰 상승에 대한 이유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테마주 같은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할 때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배열 초입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지만 241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상당히 일단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마도 3분기 때, 4분기 때, 하반기 때의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윗꼬리 때는 달아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매매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로보스타 오늘 다시 한번 AS를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 추천을 해주신 바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5,900 이하에서 좀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포인트가 맞았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10%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궁금해요. 우선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 이 테마, 로봇 관련 테마하고 3D 테마까지 엮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3D 프린팅 업체죠. 네. 스트라타시스가 한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된다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목표가를 좀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7,000원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3분의 1이 됐든 절반이 됐든 어느 정도는 챙겨놓고 난 이후에 나머지의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TP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TPC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죽어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이동 평균선도 깨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TPC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군들까지도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 TPC를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데요. 액면 병합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데 내일 좀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현재 3D 프린팅 사업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가 재개됐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좀 오늘 장에서 이익 실현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좀 보유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재훈 멘토님의 공개 방송이 장중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죠.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힐링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023153-2619번으로 전화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 상담자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에로티백큐 매수하신 가격대가 6,65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매수가가 67,000원, 현재 수익이 많은 상태이죠. 비중이 20%이고요.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11만 3,5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에 계시고요. 예. 예. 한미약품이 네. 67,000원이 아니고 167,000원.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부러워했거든요. 67,000원인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167,000원. 착오가 있었네요. 네, 167,000원. 그러면 좀 안타깝게도 에로티백큐도 그렇고 한미약품, 메디톡스 모두 다 좀 손실 중에 있으신 거죠? 예. 예. 가장 좀 비중이 많은 그나마 에로티백큐이 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니, 산지 며칠 안 되는데, 한 월요일에 샀거든요. 9일. 에로티백큐이요? 예. 예. 9일에 샀는데 계속 사고 났는데 계속 밀리는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매수하신 그 예. 가격대 근처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좀 왜 그런지 혹시 이 종목은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좀 받으셨나요? 예, 전문가님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에로티백큐 그리고 좀 한미약품 메디톡스까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이전에 구면은 아니시죠? 예. 아니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조금 낯익어가지고, 저 중복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네. 일단은 보자. 그 한미약품, 메디톡스, 에로티백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미약품하고 메디톡스는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에로티백큐부터 좀 볼게요. 예. 예. 그 에로티백큐을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제가 그 상담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을 예. 혹시 그 추천받아갖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전문가분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사신 게 맞으시죠? 예. 예. 정권에서 전문가님이 아, 그래요? 이 종목 좋다고 하면 사라케가 그렇다는데. 예. 자, 일단은 그렇다면 그분 의견도 오늘 방송 끝나시고 나면은 일단 저하고 상담한 걸로 끝을 내지 말고 그분하고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예.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에로티백큐이 아시고 사셨을 거예요. 이게 반도체 부품 회사거든요. 반도체. 근데 원료를 예.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 사고 난데. 그렇죠.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안 좋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에로티백큐이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반기 때 그 삼성전자가 중국에 시안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 또 삼성 마찬가지로 광저우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설비 투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조금 그런 설비 투자 모멘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움직이려면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지 조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먼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사라카이 샀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일단은, 지금 에로티백큐이 지금 사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안 올라갈 뿐이에요. 그죠? 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는 떨어진 거 아니죠. 많이 밀리다가 좀 땡겨 올렸는데, 지금. 6,650원에서 6,500원. 400 얼마까지 가? 6,400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장중에 4%좀 아이고, 이런 거 흔들리냐고.
뭐 그 포스코 같은 거 뭐 48만에서 하고 물리부시면 되겠는데 그분들 대한민국 양호하신 거죠. 무슨 또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니까. 사자마자 떨어진 게 아니라 것 같긴 해요. 사자마자 안 올라가니까 좀 그러신 거겠죠. 예. 자,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흑적자에서 났다가 여기 흑자 될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 관련해서 하반기에 분명히 조금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코스닥이 좀 나아져야 돼요. 예. 이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예.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굳이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이 LOT 베큐 말고요. 예. 원익 IPS라든지 그리고 국제 일렉트릭 또 뭐가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요 세 개를 좀 권해주고 싶거든요.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원익 IPS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예. 이게 기관 수급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4월 달에 쭉 들어가지고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지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 일렉트릭. 자, 잘 보세요. 국제 일렉트릭 주가는 조금 밀리는데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지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빠지지만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겠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한미 반도체 잠시만요. 그 가지고 계신 한미 약품하고 이름 좀 비슷한데 이것도 잘 보세요. 주가는 빠지지만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이 괜찮다는 건 시장이 괜찮아지면 나중에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들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이 먼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나아진다면은 저는 LOT 베큐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원익 IPS라든지 국제 일렉트릭, 한미 반도체 이쪽으로 좀 접근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갖고 계세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나중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나아졌을 때 요 종목이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같이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때 가서는 조금 저한테 다시 뭐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증권사 그 직원분 있지요. 예. 그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어쨌든 코스닥 시장 때문에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시장 좀 괜찮아졌을 때 네. LOT 베큐을 추천한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보세요. 예. 무작정 사는 건 이거 솔직히 묻지마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요거는 그러면 매수가 얼마나 잡은데? 한미 반도체요? 예. 아이고 또 욕심 또 아니 지금 LOT 베큐을 말씀하시고 지금 한미 반도체 얘기하시면 그 어때요? LOT 베큐물 증권사에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6천에 7,500원 가던가 뭐 이랬다. 7,500원 이요? 7,500원 거의 전고점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일단은 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요게 조금 그러니까 매수가가 6,650원이잖아요. 예. 6,65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OT 베큐을 사라고 한 이유를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예. 요게 나은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원익 IPS라든지 그리고 국제 일렉트릭, 한미 반도체 중에서 좀 교체하는 건 어떤지 그거를 그분하고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고요. 예. 자, 메디톡스 일단 볼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요게 한창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보톡스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쵸? 근데 예. 자, 잘 보세요. 그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잠시만요. 어떤 분 비교를 해드릴까? 그 메디톡스 보톡스 해가지고 일단은 중국 쪽에 헬스케어 관련 중국 쪽에 그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도 상당히 잘 갔지요. 예전에 예. 작년 8월 달에. 그죠? 예.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톡스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톡스 제품 그러니까 중국의 미용 제품들 화장품 제품 수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 많이 쓸 거란 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메디톡스가 보톡스 모멘텀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차기작으로 나오는 게 메디톡신이라고 지금 임상 2상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3상하고 그 다음에 제품 허가 받게 되면 제품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요 종목이 좀 움직이기는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요거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보세요. 작년 초에 이게 2만 4천 원인데 이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얼마 갔어요? 10만 원까지 갔죠. 예. 이게 벌써 그러면은 소위 속된 말로 5배 정도는 벌써 해먹었어요. 해먹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자, 보톡스는 어디서 선반영이 됐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작년. 여기서 선반영이 됐고, 주가가 지금 10만 원 안 깨지고 계속해서 버티는 건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디톡신이 앞으로 나올 것이란 부분들, 그리고 보톡스 매출이 해외 매출까지, 해외에서 판매한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나마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메톡스가 지금 현재 10만 원 안 깨지고 버티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톡스는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게요. 객관적으로 이 종목 안 갖고 있다가 좀 생각을 하고 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요게 올해 2월달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예. 요것만 안 깨지면은 예. 그냥 갖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그때 가서는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요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요거는 지금 실적 모멘텀이 이거는 다 딴 거 없고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 실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쭉 잘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이게 18만 원 고점으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밀리세요. 누가 보더라도 하락 전환됐죠. 그냥 뭐 소위 유식한 말로 예. 그러니까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밑 아래쪽으로 꺾여 버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추세가 상승이면은 조정 나오면은 조정 타서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반대로 하락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가 어머님께서 보셔도 하락이죠. 예. 하락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빠지고 예. 있다 반등 주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일단. 그쵸? 예. 자, 잘 보세요. 일단 어머니께서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 나서 요거는 자, 요게 일단 중요한 건 일단 14만 원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14만 원 위쪽으로 예. 올라타면서 만약 14만 원 올라타게 된다면 요건 한 15만 원까지는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예. 근데 15만 원 돌파할 것이다. 그건 좀 욕심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건 지금 어쨌든 13만 원 지지하면서 지금 반등 주니까 요건 최소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 가격 주면은 요거는 한번 빠져나오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자, 예. 정리할게요. LT 버큐은 증권사 직원한테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이 안 깨지면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한미약품은 지금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이 한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 주면은 일단 손실 줄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다 정리됐죠? 예. 이제 세 종목 다. 예, 세 종목 다 정리됐는데, 예. 여기 만약에 네, 예. 에로비테콘 가는 거 요거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손들가는 얼마 정도?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손절 같은 경우는 요 까만색 선 보이시죠? 예. 121선이거든요. 예, 예, 예. 요거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요 사이 안 깨지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럼 요게 만약에 깨지면은 요것도 손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5,900원요? 5,900원에서 6,000원 정도요. 예, 예, 예. 네. 어머니, 예. 좀 예. 속상하시겠지만 투자하실 때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제일바이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0282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0원이고 비중이 20% 현재 좀 수익 내고 있는 상태이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그 제일바이오 같은 게 조금 문자니까 조금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탈리아에 그것도 그 조류 신종 바이러스, 그 조류 AI, 조류가 네. 맞나요? AI 그게 발생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봐야 될 게 이글벳이라는 종목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 주는 거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글벳이 제가 보기엔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글벳을 좀 먼저 보시고 제일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 AI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은 2,850원 위에서
요 정도 가격 준다면 저는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2,35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AI 얘기 나오면서 반등 주면은 2,850원에서 이제는 짧게 끊고 좀 나오시기 바란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이 종목은 백신주, 대장준, 이글배 흐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2,800원까지는 홀딩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도 좀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젠백스에 들어왔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8,800원이시고 비중이 25%. 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젠백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점한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좀 가져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잘 보세요. 이번에 그 최장한 백신 얘기 나왔다가 그 얘기가 좀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났는데, 그 최장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일단 선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점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죠. 아마 요거는 메디포스트라든지 파미셀처럼 천천히 회복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28,000원에 매수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요건 일단은 목표가는 저 안정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다가 25,000원 위쪽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19,500원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것만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목표가보다는 하반기 형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500원 손절가 설정해드리면서 요거는 일단은 하반기 형성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느냐 그것만 먼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젠백스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SM이 들어왔습니다. 2914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SM 매수가가 33,000원, 비중이 15%.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일단은 33,000원 매수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SM뿐만 아니라 YG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발리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만약에 좀 최근에 의뢰를 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자, 이거 S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50억에서 200억을 현재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00억에 대한 딜레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실적 우려 때문에 24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좀 저항이 됐죠. 그리고 이게 최대한 반등을 주더라도 45,000원까지 갈까 말까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등을 주는데 3분기, 4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고도 증권가에서 막 띄우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나봐야 알 것 같아요. 나봐야 하시는 거고, 지금 33,000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5일선이 무조건 깨지면 팔고, 요거는 제가 보기엔 36,000원 위쪽으로 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드릴게요. 36,000원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 살펴봐 드렸고 좀 한 종목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5719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삼성중공업이네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최근 조선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삼성중공업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조금은, 일단은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이 어디까지 이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수급 보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1차적은 무조건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매도 전환되면은 삼성중공업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고점 형성되는 자리가 4만원이죠. 4만원 장대 양봉 나오면서 뚫어버렸거든요. 요거는 4만원의 손절가 형성하고 외국인 수급 보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표가는 이후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손절가 4만원 설정하고 일단은 들어갈 수는 있다. 단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상담 도와주셨죠? 정태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장 현명하게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